요즘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쏟아집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미 소비 쿠폰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는 거냐? 자동으로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혹시 나도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신청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주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넘어갔다가 소득 상위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눈앞의 혜택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비쿠폰 2차 신청과 예금자 보호제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칙을 딱 잡고 나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초반의 어르신은 지난번 1차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잘 사용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번 2차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10만 원을 그대로 놓칠 뻔했습니다. 이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마쳤고 다행히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후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1차 소비 쿠폰 덕분에 교통비와 통신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잘 몰라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확인했고 다행히 소득 하위 구간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두 분은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꼭 사전에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나는 해당이 될까 아닐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반드시 공단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70대 여성분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카드사 앱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려고 하셨지만 자녀의 도움을 받아 신청 과정을 마쳤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훨씬 편하게 신청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지털 환경이 낯선 분들도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겠지 하고 안심하다가 놓칠 뻔한 경우, 대상 기준을 정확히 몰라 혼란을 겪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포기하려 했던 경우, 이 모두가 결국 정확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차 때 받았더라도 자동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2차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늦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나는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6월 중순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소득 상위와 하위를 구분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위로 분류될 수 있고 지역 가입자는 재산이나 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져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카드사 앱이나 간편 결제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고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소비 쿠폰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약국처럼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두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에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총액 1억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된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분산 예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비 쿠폰 2차 신청과 예금자 보호제도의 확대라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란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뼈대를 세워주고 여기에 소비 쿠폰과 같은 정부 지원금이나 예금, 이자가 더해지면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챙겨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금 활용 전략입니다. 앞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되면서 시니어 세대는 더 넓은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한 은행에만 자금을 넣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을 예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 두어야 만일의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월 이자, 지급식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목돈보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전용 상품을 찾으면 기본 금리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예금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을 나눠 넣을 때는 단순히 은행별 분산만이 아니라 비과세 한도 내에서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비 쿠폰 신청 전략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1차에서 받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면 카드사 앱이나 간편 결제 앱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만약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소비 쿠폰 대상 확인 전략입니다. 이번 2차는 소득 하위 구간만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연소득뿐 아니라 재산 차량 임대 소득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카드사 앱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대상 여부와 신청기간 사용기한까지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섯째, 소비 쿠폰 사용 전략입니다. 받은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전통시장, 동네 식당, 약국 같은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따라서 소비 쿠폰을 받았다면 생활비 중 일부를 반드시 지역 상권에서 지출하도록 계획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필요한 식료품이나 약값을 소비 쿠폰으로 충당하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융상품 선택 전략입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가끔 높은 금리를 내세운 광고성 상품이 등장하지만 대체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품에 잘못 가입하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같은 정식기관의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거나 마케팅 동의를 요구하는 조건은 시니어 세대가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고금리만 보지 말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다변화 전략입니다. 예금과 소비 쿠폰만으로는 노후 전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틀을 세우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면 수령 방식을 조정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소비 쿠폰과 예금 이자가 더해지면 생활비는 한층 안정됩니다. 또 지역 일자리나 소규모 임대소득 자녀의 지원까지 합쳐지면 현금 흐름은 더 튼튼해집니다. 결국 노후 재정은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입원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노후 재정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금을 월 지급식으로 활용하고 비과세 제도를 챙기고 여러 은행에 분산하며 안전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 쿠폰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들고 생활은 한층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노후 준비 정보와 금융 전략을 알차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